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 보시의 이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희입니다. 이번 3월 15일은 음력 2월 15일로 부처님께서 일체의 번뇌를 끊어 열반에 드신 열반절입니다. 이 부처님의 열반은 중생을 교화하시던 이 육신의 몸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불성으로 돌아간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 부처님의 몸이 이 모든 생명으로 천백억하신 석가모니불이 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또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라 라는 유훈을 남기셨는데요.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남기신 이 유훈의 의미는 중생들이 의지처를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참된 불성에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보시와 함께 하시면 참된 불성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샵 1252로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보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화면으로 안내되는 보시 후원 계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아들 넷을 홀로 키우고 계신 김진식 씨입니다. 김진식 씨의 아들 4명 중 3명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진식 씨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많이 악화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 가정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보시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네, 불교TV에서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가정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대가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아이가 학교 안 갔나 봐요. 아, 저 장애인 학교 다니는데 네. 교통사고 나갖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가고 있어요. 다친 다리를 회복 중이라는 아들 민서는 지적장애 2급에 장애합니다. 옆에 어르신은 누구세요? 아, 아버님인데 바로 옆집에서 사시고 계셔가지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같이 와서 식사합니다. 김진식 씨는 친아버지와 지적장애아 자녀를 돌보는 가장인데요. 매일 이렇게 가족들의 식사를 직접 준비합니다. 점심을 죽으로 드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는 죽밖에 못 먹어요. 왜 그러면 제가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아가 틀니를 끼고 있는데 틀니를 끼면은 음식물을 먹으면 염증이 생겨갖고 아파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도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으니까 죽으로 지금 새끼 다 죽으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진식 씨의 치아는 단 4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영양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이런 것을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진식 씨네는 삼시세끼 푹 끓인 유동식으로 때우고 있다는데요. 아버님 이거 잘 쓰세요. 식사를 하기 전 부자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빠져버린 치아를 대신할 틀니를 끼우는 일입니다. 더 오징어 있네. 진식 씨는 끼니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식사를 먼저 챙겨야 하는데요. 이거 먹어. 장식이가 다 있네. 아이고 안돼. 이쁘지. 아이고 잘했어. 만세. 아이가 혼자 밥을 못 먹어요? 많이 엇클고 저 마음에 안 들면 밥을 다 버려버려요. 90이 넘은 아버지 식사 챙기랴 지적장애 아들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는데요. 안 먹어요. 물 먹고 자. 아이가 몇 명이에요? 아이가 4명입니다. 아들만 4명. 8살짜리, 10살짜리, 13살짜리,
5살짜리. 아, 하나가 14살, 15살 그러네요. 아이 4명 다 아픈 거예요? 예. 한자 기르고 있어요. 전부 다 장애자고 막둥이 8살만 정상이고요. 4명의 자녀들 중 3명이 지적 장애를 겪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둘째와 셋째 아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까지 더해졌습니다. 잘했어. 아이고 이쁘다. 진식 씨가 이렇게 아이들을 혼자 돌봐온 지도 4년이나 됐다는데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편마비로 쓰러졌던 진식 씨. 그 충격으로 일주일 만에 치아 17개가 빠지고 그 후 2달 동안 나머지 치아까지 빠져버리는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아버님, 아예 다른 반찬 같은 건 못 드시는 거예요? 이거 죽도 씹으면 이 턱이 이 틀니가 안 맞아서 그런지 여기 지금 막 틀리가 하나도 안 맞구만. 욱신거려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죽도 그냥 씹지 않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도 모자라 치아까지 잃게 됐지만 치료받을 형편이 안 돼 하루하루 견뎌왔다는 진식 씨. 이렇게 제대로 식사 못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년 됐는데 처음에 중간에 틀리할 때는 잠깐 괜찮았는데 이빨이 계속 빠지니까 틀니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집값 돈이 만만치가 않죠.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틀니 아직 수리도 못 하신 거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계속 이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틀리해도 또 다음 달에 또 고쳤다 해도 다음 달이면 또 갈지 내일 갈지 그래. 이빨이 그냥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거 지금 4개 남아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이제 다 빠질 거라 지금 쪽쪽 빠져요. 손으로 빼면. 치아가 빠지기 전에는 중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왔던 진식 씨. 그러나 이제는 음식한을 제대로 볼 수 없어 하던 일까지 접게 돼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공과금까지 밀려 온수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온수가 안 나와요? 지금 집에 작년 겨울에 보니까 온수 쓰고 보일러 방 떼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어마어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불을 깔아놓고 설거지 할 일 있고 애들 세수할 일 있으면 커피 저기다 끓여서 하니까 전기요금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공과금이 한 70% 절감되더라고요. 차가운 바닥을 얇은 이불로 대신해 생활하는 진식 씨네. 밀린 도시가스비만도 55만 원에 휴대폰 체납금 200만 원. 생활비가 없어 주변에 빌린 돈까지 1,000만 원이나 되는 빚이 있습니다. 게다가 진식 씨는 한 달 병원비만 20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앓고 있는 병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안 좋은 곳은 치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버님? 지금 아픈 데가 부심, 심장 뒤에 콩팥하고 그 사이에가 혹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혹이 있고 협심증, 당뇨, 고혈압, 그리고 또 요로 결석, 그리고 전번에 스탠드 시술 한 거 그것도 있고. 겨우 식사를 끝낸 진식 씨가 어딘가로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집을 비우기 전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이제 저기 학교에서 오는데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셋째가 지금 나오니까 못 나오게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날까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 왜 왔어?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어떡해. 응? 아이고. 오빠 줘. 여보 줘?
알았어. 아이고 무거라. 오케이, 가자. 아빠 여기 아프잖아. 아니, 아파. 가자. 지적장애 3급과 ADHD를 겪고 있는 둘째 아들 민성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바지 너 또 오줌 쌌어? 아니, 어제 안 잤어요. 이 바지 어디서 갖고 왔어? 바지 어디다 벗었어? 학교에 놔뒀어? 네. 또 오줌 쌌지 너? 어제 안 잤어. 내 눈 또 왔어요. 대소변을 잘 못 가리는 아들이 혹시 응, 학교에서까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밥 먹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냉면 먹자. 냉면. 굳이. 냉면? 아니. 냉면 다음에 아니, 사줄게. 여기 돈가스. 응. 아이가 집에 오면 식사부터 빼놓지 않고 챙기는데요. 어이구 착하지. 네. 본인은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도 아이들만큼은 든든하게 먹이고 싶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던 진식 씨네 하루가 저물고 이제 아이들을 씻길 준비를 하는데요. 잡아. 으쌰. 으아. 아이고. 체구는 큰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세수조차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세수하고. 어디 봐봐 이쁜가? 아이고 이쁘다. 엄마 없이 키우는 것이 못내 미안해 더더욱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진식 씨. 자 나오세요. 비좁은 한 칸짜리 방에서 네 아들과 진식 씨까지 함께 잠을 청해보는데요. 자자. ADHD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치료라도 받게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미안하기만 하다는데요. 산토끼. 아이들은 겨우 재웠지만 진식 씨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네 자녀 중 3명이나 지적 장애아인 아들들을 키우려면 밖에 나가 작은 포장마차라도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데요. 서울은 이들을 하고 잘 살아가려면은 이 상태는 안 되고 제가 치아라도 어떻게 고쳐가지고 치아가 있어야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간도 보고 뭔가 해볼 수가 있는데 돈 벌러 나가는 게 치아가 없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누가 저기 하겠어요. 치아만 있으면 어디 가서 음식을 만들어도 진짜 잘 만든다. 그 주방장 월급도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꿈이겠죠. 진식 씨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치아가 4개밖에 남지 않아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간도 볼 수 없게 된 김진식 씨. 정상적인 식사와 원활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한 채로 90을 넘긴 아버지와 지적 장애아 아들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본인의 몸도 성치 않으신데 거기에 아이들 넷까지 정말 애틋하게 살피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거든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아 건강인데 치아도 많이 안 좋으신 데다가 여러 가지 몸에 아픈 부분이 많으셔가지고 아들을 돌보기가 상당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김진식 씨의 가족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은행 선화동 주민센터 조정호 통합사례 관리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화면으로 사연을 함께 봤는데 현재 사는 집에 방이 몇 개인 건가요? 방은 작은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그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5식구, 6식구가 함께 사는 것 같아 보는데 많이 비좁아 보였거든요. 그럼 이 방 하나에서 할아버지의 모습도 잠깐 보였는데 6식구가 함께 사는 건가요? 할아버님하고 함께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요. 할아버님 댁은 바로 앞집에 따로 이제 있는데요.
아이들이 워낙에 체구도 큰데다가 5 식구가 한 방에서 자려면 공간은 많이 비좁습니다. 네. 그래도 주로 거의 한 방에서 같이 다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아무래도 비좁은 데다가 몸이 많이 부딪히면 더 날도 많이 덥기 때문에 덥죠. 여름에는 아이들이 가끔씩 할아버님 댁에서 네. 자곤 합니다. 네. 네. 이 아들들을 보니까 이제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네. 둘째, 셋째가 상당히 아버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대상자 아버님 자녀가 넷인데 그러니까 넷 모두 남자아이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막내 아이만 이제 정상 아동입니다. 근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그래도 둘째, 셋째 아이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데 둘째, 셋째 아이는 좀 더 첫째 아이에 비해서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대전복지재단에서 검사비 지원을 해서 종합심리검사를 했는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이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주의력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그 지적 장애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지적 수준이 2세 아동 수준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이 셋째 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셋째 아이가 공격성이 좀 많은데요. 지금은 약간은 조금은 잦아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위를 이렇게 형제들에게 많이 집어 던졌어요. 집에서. 위험한데요. 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그 부러진 가위를 아버님이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는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위에 찍힌 바닥이 아직도 이렇게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만 봐도 정말 많이 심각한 수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네 아이를 돌보기가 정말 많이 힘이 드실 것 네. 같은데 넷 중에 무려 3 아이가 지금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가요? 제가 어머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어머님이 가족력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능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주의력도 많이 떨어지고 주변을 많이 살피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도 이렇게 2번 정도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에 더해서 또 후천적으로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를 다쳤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심각하게 지금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통사고가 또 겹치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군요. 네. 지금 또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덩치도 좀 크고, 네. 근데 집은 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고, 네. 그래서 집이 좀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고 위생적으로도 많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집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또 가구를 놔야 옷을 차곡차곡 정리도 해놓을 수가 있는데 가구 놓을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쪽에 짐을 쌓아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많이 비좁은데 또 둘째, 셋째가 대소변 가리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소변을 봐도 즉시적으로 아버님이 처리를 안 해주면 그거를 또 여기저기 또 묻히기도 하고 뒤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아버님이 아무리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청소를 하셔도 그런 부분이 좀 위생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보낼 때도 꼭 그 여분의 옷을 여러 개를 보내세요. 근데 학교에서도 지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잠을 자면서 이불에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버님이 하루에 그 빨래하는 양이 보통 세탁기를 한 하루에 3번 정도 돌린다고 하세요. 쉴 틈이 없으실 것 네, 같아요. 정말 아버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정말 한시도 가만히 앉아서 쉬실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 세제 같은 경우도 워낙에 빨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kg짜리 세제를 일주일이면 다 소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늘 그 냄새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힘든데 또 아버님까지 같이 할아버님까지 같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 아버님이 좀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이들도 계속 돌보셔야 하고 또 본인의 몸도 정말 성치 않으신 것 같고 또 현재 일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화면으로 봤거든요. 그럼 현재 가족들이 생활비가 수급비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전적으로 수급비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수급비마저도 이제 아버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부채를 좀 탕감하는 데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거기에 공과금이 또 많이 연체돼 있으세요. 근데 공과금이 아버님 댁만 지출을 하시게 된다면 그나마 좀 덜할 텐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수급 비용이 지급이 안 돼서 할아버님 생활비까지 같이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배로 좀 힘든 상황이십니다. 네. 공과금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휴대폰 미납금도 있더라고요. 네, 휴대폰이 예전에 어머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 데리고 있을 당시에 어머님이 아이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셨는데 개통하시고 요금을 적절하게 납부를 안 하셔서 그 연체되어 있는 금액이 아직도 미납 상태로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체납을 또 감당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뭐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네. 네. 김진식 씨 아버지는 또 이제 수급비를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다가 받지 못하게 된 건가요? 우리 아버님이 형제분이 6남매세요. 근데 저희가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또 수급비 지급이 되려면 이 자녀분들의 소득이 다 조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능력은 없으신데 최근에 그 첫째 아드님의 소득이 좀 잡히셨어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잡히긴 했으나 이제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부양비 부과로 아버님 그 수급비용 지출이 안 됐습니다. 네. 김진식 씨가 조금 건강하시기라도 하면 네. 화면에서도 본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 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건강 상태 이미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치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시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또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주변 분들하고 대면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네. 이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말씀을 하실 때나 뭐 재채기를 할 때나 식사를 하시던 중에도 치아가 틀니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냥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통증도 심하세요. 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심장 질환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예전에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때는 뇌경색까지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편마비도 일시적으로 오셨었고요. 근데 아버님이 노력을 하셔서 그건 회복이 됐는데 또 각종 질환을 다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에 당뇨에 치료까지. 근데 현재 심장 질환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치료 수술도 하실 수 없는 지금은 그럼 상황입니다. 전혀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건강 상태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참 일은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수급비만으로 어렵게 김진식 씨 가정이 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 접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또 응원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안타깝네요라고 12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아버님의 자식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라고 46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하루빨리 안정되시길 기도드립니다라고 895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진식 씨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치아 상태는 어떤지 저희가 이 보시 의료봉사단과 연결해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잘 오셨어요? 예, 불편하진 않으셨고? 예. 애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요? 맡겨놓고 갔어요. 아시는 분한테 좀 부탁 좀 예, 했어요? 부탁 좀 하고. BTN 도시 의료봉사단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게 된 진식 씨. 마침내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4년 전 한 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틀니를 사용해 왔지만 제작된 틀니가 이에 잘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진식 씨. 잇몸의 통증이 심해지면 물론 음식을 먹거나 기침할 때면 틀니가 빠지기 일쑤였는데요. 얼마 만에 병원 오시는 거예요? 좀 4년 만에 왔습니다. 4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걱정되세요? 큰 병까지 왔는데 안 될까 봐가지고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치아가 거의 없는 데다 남아있는 치아마저도 흔들리는 최악의 상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파노라마 CT 촬영을 통해 다각적으로 치아의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밖으로 나오실게요. 아버님, 네. 이런 검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검사 처음이죠. 처음이세요? 예. 떨리셨어요? 치아 검사가 끝이 아닙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진식 씨가 치료를 견딜 수 있을지 보기 위해 혈압 상태를 체크하고요. 혈당 수치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는데요. 다행히 진식 씨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예전에 그 치아 빠졌을 때 예. 그때도 병원 안 가셨어요? 그 당시는 뭐 생편도 없었고 얘들하고 살아가기도 힘들었고 그럴 경향도 없었어요. 그래서 치과는 한 번도 안 가봤었던 거죠. 그러다 4년들이 이빨 다 빠지고 나서 틀리할 때 딱 한 번 가봤어요. 동네에서. 그때 그 치과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던가요? 이미 늦었다. 임플란트 같은 거 그런 것이 좀 힘들 것이다. 물론 그런 돈도 없었지만 치과가 너무 늦어서 틀리만 의존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늦어서 염려돼요. 이게 과연 치아가 될지 염려스럽네요. 4년 만에 다시 찾은 치과. 이젠 예전처럼 건강한 치아를 회복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뿐인데 남아있는 4개의 치아마저도 성치 않은 상황. 과연 건강한 치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약 드시는 거 있으시죠? 혈압약하고 네. 당뇨약하고 네. 고지혈증 약하고 네. 여기 왼쪽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여기를 예. 못 들었어요. 아예 못 오른쪽만 일부 뚫고 위험하다고 터져본다고 해서 지금 왼쪽을 못 들었어요. 혈액순환 개선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혈액이 응고돼가지고 피가 이렇게 안 도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치과 예. 치료에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이를 뽑았을 때 피가 나고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 피가 나는데 그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면 결국엔 피가 안 멈추면서 계속 그 출혈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살기 바빠 치아를 방치하기만 했던 진식 씨. 치아에 이제 관리가 안 되시고 당뇨도 있다 보니까 잇몸도 좀 많이 부어 계시고 좋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지금 이가 없으신 지 좀 오래 지났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잇몸도 많이 내려가 계신 상태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있다 보니까 몸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잇몸도 더 안 좋은 상태고 그 상황에서 흔들리는 치아에다가 기존에 쓰고 계시던 틀니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남아있는 치아 역시 살리기는 좀 너무 무리인 그런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남아있는 치아는 위에 3개가 남아 계시고 아래쪽에 1개가 남아 계시고 현재 이 치아들은 살릴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치아들은 잔존 치아들은 전부 다 발치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이를 전체 다 뽑고 임플란트나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에는 임플란트를 대략 한 10개 정도, 아래쪽은 뼈 상태에 따라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들어가서 그 임플란트를 연결을 해서 보초를 올리는 그런 치료 계획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남아있는 치아들을 모두 발치하고 전악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무치악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뼈가 다 소실된 심각한 상황.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손쓸 가망이 없는 남아있던 4개의 치아를 모두 발치하는데요. 이가 빠진 자리에는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식립된 임플란트가 잇몸에 잘 자리 잡아야 다음 시술도 잘 이루어진다는데요. 지금 이제 왼쪽 위에 상악동의 뼈 이식을 위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고 뼈 이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뼈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임플란트를 위해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임플란트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상악동 거상술. 상악동이란 코 옆에 위치한 빈 공간으로 불에와 같이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상악동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올리고 그 아래로 뼈를 이식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보다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유착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원장님 수술은 잘 끝났나요? 예, 수술 잘 되셨고요. 생각보다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원래 계획을 한 18개 정도 계획했는데 위아래 다 해서 한 2개 정도 임플란트를 더 식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20개 정도 들어갔고요.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붙여 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 후 다시 치과를 찾았는데요. 아버님 지금 이제 수술 끝나시고 엑스레이인데요. 양쪽에 다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네. 오른쪽 위에 여기 뼈 이식 이렇게 했고요. 왼쪽 위에도 상악동 거상술을 포함해서 이렇게 뼈 이식이 됐고 네. 아래쪽 여기 염증 심했던 부위가 있어요. 여기도 뼈 이식이 됐고 그 자리 건너뛰어서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10개, 위에 쪽에 10개 이렇게 전체가 다 식립되신 상태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의 치아. 이제 진식 씨도 남들과 같은 튼튼한 치아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드디어 임플란트에 인공치아를 올릴 차례. 아이 보시고 씹어보세요. 편하게 그냥 밥 먹는다고 생각하고 열어봐. 외관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자연 치아와 거의 흡사한 인공치아. 보철물이 잘 맞는지 치아의 높낮이를 맞춰봅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여러 번의 손질 끝에 마침내 멋진 치아가 완성됐습니다. 며칠 전까진 상상도 못했던 가지런하고 튼튼한 치아. 몇 주 만에 인상도 인생도 완전히 달라진 진식 씨. 먹지 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많이 이식되겠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치아가 생기니까. 먹는 것도 부지런히 먹고 사람도 그동안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지인도 만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아버님 지금 제일 드시고 싶은 게 뭐세요? 뭐 갈비랄까? 육고기를 좀 먹고 싶어요. 치과에서 나오자마자 진식 씨가 향한 곳은 집으로 가는 터미널이 아닌 근처의 한 식당. 저기 갈비탕 하나 부탁합니다. 아버님, 예. 갈비탕이 드시고 싶으셨어요? 아유, 갈비탕 그럼 먹어야죠. 이빨한 기념으로 먹고 싶었는데 오늘 기꺼이 먹어야죠. 어제까지만 해도 갈비는커녕 김치조차 제대로 씹질 못했던 진식 씨. 이제 새 치아로 질긴 갈비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맛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한 끼의 소박한 식사. 하지만 지난 4년간 이처럼 평범한 식사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진식 씨. 이제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게 된 만큼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건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예전처럼 일도 다시 해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아들들과 함께 살아갈 희망을 되찾은 김진식 씨. 보시의 나눔으로 진식 씨가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 만에 정말 인생이 달라지셨습니다. 뭐 인생이 달라지니까 인상이 달라졌다라는 내레이션 문구도 있었는데 정말 많이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 내 아들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김진식 씨가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메디치 치과의 강민우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진식 씨가 처음 병원을 내원했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김진식 씨 같은 경우에 연세가 현재 54세세요. 근데 연세에 비해서 구강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치아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 몇 개 없으셨고, 그나마 남아있는 치아들도 전부 다 발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식사하시기가 힘들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틀니가 당연히 맞지 않다 보니까 일단 아까 보셨듯이 식사가 일단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셨어요. 네. 이번에 정말 치료를 받아서 천만다행인데 네. 만약에 치료를 받지 못했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네. 치아가 없으신 상태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영양 섭취가 쉽지 않으셨을 거고요. 네. 전신 질환까지 있으신 상태에서 영양 섭취가 안 되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장기라든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실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이가 없으신 상태로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잇몸뼈가 치아가 없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잇몸이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보철을 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더 늦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식 씨께서 이 당뇨도 있으셨고 심장 질환도 있으셨고 또 드시던 약도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료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스텐트 수술, 관절염도 계시고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조금 수치가 높으시긴 했어요. 근데 그 다니시던 병원에서 이제 협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문제는 없으셨는데, 다만 이제 드시고 계신 약 중에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드시고 계셔서 네. 치과 치료할 때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건 결국에는 피가 나는 문제인데, 다행히 일주일 정도 혈전용해제를 끊고서 치과 치료를 받으셔서 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전신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잘 관리가 되고 약만 잘 드신다면 치과 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을 겁니다. 네. 네. 일단 임플란트 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이렇게 거부감을 좀 느끼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진식 씨 경우에는 어땠나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당연히 무서워하시고 발치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무서워하시는데, 임플란트란 치과 수술 중에서는 오히려 사랑니 발치보다도 쉬운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고, 아무리 어려운 수술도 결국엔 1시간 이내면 웬만하면 다 될 수 있고요. 근데 김진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위아래 다 하고 뼈 이식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상악동 고상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셨습니다. 네. 음식을 아까 이제 다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요. 임시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을 때는 연한 음식을 당연히 드셨었는데, 이제 최종 보철물이 다 올라간 지금에는 다른 분들처럼 식사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가 다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모든 치료는 다 마무리되셨고요. 향후 관리는 이제 잘 받으셔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간혹 종종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이런 부가적인 이술질 방법으로 관리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진과 잇몸 관리를 받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네. 정말 저희가 이제 사전에 듣기로는 상당히 좀 많은 그 비용이 원래는 소모가 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김진식 씨에게 새로운 또 인생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정호 통합사례관리사님, 만약에 이제 김진식 씨가 취직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또 돌봐줄 활동 보조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아버님이 원하시고 신청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제가 꾸준히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거부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치아를 다시 하시면서 아버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셨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네. 아버님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표정도 되게 밝아지시고요. 그래서 지금 자립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기존에도 꾸준히 하고는 계셨지만 아이들 때문에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삶의 의지가 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아들 넷을 홀로 키우고 계신 김진식 씨. 당시 충격으로 김진식 씨는 치아가 모두 빠질 만큼 건강이 악화돼 일자리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다행히 부처님의 가피로 얼마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마음 놓고 취직을 할 수도 없다는데요. 바로 막내를 제외한 아들 셋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아들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만큼 장애 상태가 심각한 편이라 하나부터 10까지 김진식 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갚아야 할 빚이 1,000만 원이라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아픈 아이들만 집에 둘 수도 없어 막막하다는데요. 부디 어려움에 처한 김진식 씨 가족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은행 선화동 주민센터 조정호 통합사례관리사님, 서울 메디치과 강민우 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의 자살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이 구멍 뚫린 이 사회 복지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바로 두 개의 갈대다 발은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인데요. 우리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지켜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은 끝나지만 도시 후원 계좌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김진식 씨 가정에게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